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이춘남 본부장님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되어 있는 책을 여러 번 했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 11월에 작년 11월에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개정돼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요즘 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근원적인 근본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현 정부의 기조가 아마 제일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그 특장점들이 많은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17년 8.2 대책, 18년 9.13 대책, 그리고 작년 12, 16 대책까지 연일 정부의 18번째 규제라고 하죠. 규제책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 규제일변도였죠. 그 중에 하나 12.16 대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완화, 공급 쪽에서 완화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일반인들, 뭐 대기업 건설사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들을 예전에 그 지역주택조합이 막 붐을 일으키고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귀에는 익은데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잘 아는 분이 발빠르게 이렇게 좋은 책을 한 권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이 책을 쭉 봤는데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재개발 큰 틀의 도시 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우리 오비스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자분을 좀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타이틀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타이틀이죠.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대표 양팔석입니다. 맨날 방송만 인사할 땐 절 보고 하셔야죠. 맨날 저기만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저도 보셔야죠. 자,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투자처 도시 재생이란 책을 내셨는데요. 제가 먼저 이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 명지대 그 김선철 교수님이 써주셨네요. 거기 눈에 띈 게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도시의 원천적 유지 발전의 근원이 되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깊고 넓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며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how to,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추천글이 쭉 나와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추천글이.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이 책을 이렇게 발빠르게 쓰셨죠? 제가 이제 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죠. 사실 이미 60을 넘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기회,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몸담아 오면서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쓸 줄을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고 남들이 다 걸어왔던 그런 것들을 다시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그리고 남들이 아직 미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마침 이 도시 재생이란 큰 틀에 큰 틀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 바로 이제 앞으로 아직 그 부동산의 새로운 장르 또 새로운 블루 오션을 찾는 많은 투자자 분들에게 이 소개를 시켜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올 1월 2일자죠. 바로 따끈따끈합니다. 바로 지난주죠. 뭐. 팀장님 요거 클로즈업 좀 해주십시오. 표지 컬러도 이쁘고 좋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마지막 투자처 도시 재생입니다. 자, 일단 뭐 공부하는 시간은 빼놓고요. 우리나라 이제 현재 정부 정책 말고 제일 상위법이 일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제 도시재생 활성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법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흔히 도정법 얘기하는 2003년부터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도정법 아래에 있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나눠졌고
2018년 2월에 이제 도입이 됐어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도입됐었는데 이제 이때는 빈집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었는데 이게 2019년 4월로 타법 개정이 되면서 작년 11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고요. 이 안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빈집 정비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신 이 책은 양 대표님은 뭐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반적인 도시재생을 다루긴 하셨는데 일단 잘 모르는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중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자율주택 이 내용이 세분화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것과 예를 들면 도정법,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전혀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큰 틀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제 책을 보시면 이제 그게 다 자세히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그거보다 좀 작은 규모로 재정비 촉진지구 내지는 뉴타운이 있고 또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자, 그 안에 소규모 주택 개발에 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쉽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재개발의 꼬마 재개발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은 바로 재건축 도정법의 재건축의 꼬마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뭐 쓰신 분이나 아는 분은 쉽지 일반인들이야. 근데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재개발 단지, 재건축 단지, 입주권, 분양권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용어 정리는 다 되셨을 텐데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아까 네 가지 꼬마 재건축이라고 하는 소규모 재건축, 꼬마 재개발이라고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이렇게 대규모로 안 하고요. 10호 미만, 20호 미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낡고 슬럼화된 데를 조금 사람이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어라. 공동시행을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고 뭐 빈집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각기 이제 장단점 좀 설명해 주시죠. 장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요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큰 틀에서 소규모 주택 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왜 나왔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요 그 탄생 배경에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 기간이 너무 깁니다. 길죠. 평균 8년 3개월에다가 실제로 건축 기간을 포함하면 11, 2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의해서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이 가다수습되고 또 해지가 되고 이런 많은 문제, 실제로 해지가 되면은 매몰 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더구나 시대가 급변하는 이런 시대인데 빨리빨리 시대거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소규모해서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취지가 돼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장점과 단점을 말하면 단점은 소규모로 개발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장점이 더 많은 이 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기간이 단축된다고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이 평균 8년 3개월이 걸리는데 여기는 2,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평균 4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 바로 조합 설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기간이 단축이 되고 또 그 다음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가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 단계인데 이것을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기간이 아주 짧아지는 이런 장점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이제 저리의 공적 물론 공기업이 이제 이것을 사업을 주도했을 때입니다만은 저리로 이제 공적 자금이 또 지원이 되고요.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가 되고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켜 주겠다고 하고 전부 다요? 분상까지 아닙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가로주택만 대해서만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제 자격이 보통 보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이제 조합 설립인가라든가 관리 처분인가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인데 이후에는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없다. 또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도 제외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지원 사업들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그야말로 가로주택 사업의 전성시대가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상위 뭐 10% 안에 드는 대기업들 건설사들 이제 담당자들 만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분상제나 재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이제 특정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로주택 그렇죠. 정비 사업에 뭐 삼성 레미안, 뭐 현대 힐스테이트는 이제 아파트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그 브랜드를 따로 만들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정부 규제 속 이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까 양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정부의 그 아주 강력한 규제들로 인한 일종의 뭐 니시 마케팅 시장, 틈새 시장이라고 물론 이제 이게 도시 재생이란 큰 틀에서는 궁극적 지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뭐 대규모 공급에 익숙했던 저희한테는 일종의 아까 꼬마 앞에 붙이셨는데 니시 마케팅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지금 실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지금 하고 계세요? 강남구 노년 1동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지주 공동 사업의 형태로 지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 책에 자세하게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주 공동 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그 장점들만을 모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강남에서 소규모 재건축은 그럼 이 책을 쓴 어떤 모티브가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을 하면서 그 실행에 대한 문제점과 장점, 단점들을 전부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저희가 양 대표님한테 꼭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 또는 일반인들 무주택자나 투자자들이 봤을 때 드림랜드라고 생각하는 강남이 있죠. 강남 지역, 뭐 강남 4구라고 해도 되고 강남 3구라고 해도 되는데 양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일종의 주식을 대장주잖아요. 대장주인 그렇죠. 강남주를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자는 그렇다 치고 일반 무주택자나 실소유자가 뭐 요즘은 15억 안 넘는 주택이 없잖아요.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이 넘었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죠. 그럼 진입할 방법이 사실은 막혀 있다. 이제 신규 분양 시장이고 일반 매매 평균 매매가는 구축 신축 포함한 거니까 어쨌든 강남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진입하는 길은 막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요 책에 여기 자세히 이걸 썼습니다. 아주 그냥 액티브하게 썼는데 즉 뭐냐면 높은 수익률에 빠른 회수 그리고 낮은 투자비와 뭐냐면 쉬운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인데 실제로 강남 입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거기 이제 소유주가 되면 그렇습니다. 환골 탈퇴를 하면 강남에 아파트를 갖는다는 거죠. 쉬운 방법으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되면서 또 빠른 회수가 되죠. 이런 방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2억 원이 채 들어가지 않는 낮은 투자비로 강남 입성이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들어보면 리스크한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면 2억 투자를 해서 그 소규모 재건축할 단지의 소속 구성원 일종의 조합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가게 될지 말아야 될지 본원적인 이런 리스크는 갖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동 구매를 하면은 실제로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많은 이게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이제 바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아주 낮은 투자비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그거는 물론 전체 컨설팅은 이제 별개의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이런 부분들 강남의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양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커리어로 봤을 때 재개발의 그 부침 시장, 높고 낮은 시장 거의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때요? 재개발이나 뭐 재개발은 빼놓고 정부에서 집값 폭등의 진원지라 보는 게 바로 도시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 이런 규제들이 나오겠죠. 재개발 건축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은 말씀대로 어느 때는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또 어느 때는 찬밥 신세가 되는 이 냉탕과 온탕을 이제 오고 가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도 물론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상당 부분 괜찮은 지역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지역들은 이미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그렇죠. 이제 올라 있어서 투자비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투자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투자를 함으로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많은 다른 그 미처 그 수준까지 있지 못하는 여유 자금이 충분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바로 이것이 강남 입성의 길이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마지막 투자처 도시재생이란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안 지난 7, 8년 정도 된 시장에서 아까 김선철 교수님이 쓰신 것처럼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학문적으로 우수하면 실무가 좀 떨어지고 실무가 우수하면 학문이 지식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 둘 중에 하나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인데 우리 양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를 만났을 때는 공부를 이렇게 안 하셨는데 저 만나고 이후에 이제 그 대학원에서 석사도 따셨고 그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현 시행 사업도 지금 계속 같이 하시는 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이 목소리만큼 뭐 좋은 목소리만큼 그 나이스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책 저도 쭉 읽어봤는데 일반인들이 봐도 그냥 쉽게 넘어가겠더라고요. 예, 아주 쉽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그 부동산 초보자, 입문자들이 보셔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자 특강이랄까 뭐 홍보 좀 하세요. 언제입니까? 특강은 지금 이미 벌써 1차, 2차, 3차까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30명 벌써요? 한도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4차, 이제 5차, 6차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되는데 책을 사시면 특강이 보통 이제 참석 그 회비가 10,000원인데요. 요것을 이제 감해주는 이런 응모권. 책을 사면 응모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 초대권이죠. 초대권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저희가 이제 강좌를 개설해야죠. 그냥 특강 일회성으로 해서 들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기 강좌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4주 내지는 7주 이게 스텝 1, 스텝 2로 나뉘게 되는데 스텝 1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약 4주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단원별로 왜 이렇게 썼으며 또 거기 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이제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스텝 2에서는 물론 이제 비용은 좀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소수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까지 수준을 높여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조금 아까 제가 공동구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가운데 그 파일을 더 키우면은 정말 좋은 그런 그 블루오션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 대표님 평소에도 이런 얘기 잘합니다. 같이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오래 길게 가려면 여럿이 가는 게 좋다는 인디언 격언처럼 그런 말씀을 평소에도 자주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깝깝하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 부동산 정책 언제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말이라고 늘 저도 경험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부동산 시장에서 솔루션이 될 만한 내용인 빈집 및 그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된 꼬마 재건축, 꼬마 재개발을 타켓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예스24나 뭐 이런 인터넷 서점에 다 깔려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순위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매하셔갖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은 대한민국 마지막 투자처 도시재생이란
책을 신간을 내주신 저자 양팔석 부자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